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1847년 처음 출간된 이래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제인 에어는 출간 당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영국 문학에서 최초로 열정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오늘날까지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9세기 당시의 영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이상화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서 여성은 경제적, 법적으로 남성에게 의존적이며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결해야만 했습니다. 작가 샬럿 브론테는 여성의 삶을 억압하거나 여성성을 왜곡시키는 당대 이데올로기를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인 제인을 통해 비판합니다. 제인은 부모를 잃고 냉혹한 숙모의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루드 기숙학교의 엄격한 규율 밑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졸업 이후 학교에서 교사로 2년간 재직을 하는데요. 이후 18살에 로체스터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 로체스터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 제인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굳은 약속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청혼을 하는 부분부터 한밤중 제인에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부분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체스터의 청혼. 드물게 청명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델이 잠들자 나는 혼자 뜰로 나왔다. 저녁놀이 서쪽 하늘을 붉게 태우는 시간, 풀숲에는 벌써 차가운 밤이슬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런 시간에 숲을 산책하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들장미, 쑥, 제스민, 페랭이꽃 향기가 숲에 가득했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로체스터 씨가 정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로체스터 씨가 잠시 허리를 굽히는 틈을 타 살짝 지나가려고 자갈길을 피해 잔디밭 가장자리를 살금살금 골라 디뎠다. 내가 그의 그림자를 딛고 지나가려는 순간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제인, 이쪽으로 와요. 나는 깜짝 놀라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로체스터 씨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에 집안에서 잠이나 자는 건 너무 아깝지 않소? 좀 걸읍시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는 곧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월계수가 늘어선 길을 걸었다. 손필드의 여름은 참 아름답지 않소? 예, 그래요. 당신도 아마 이 집에 정이 많이 들었을 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래요. 아델과 페어팩스 부인도 무척 좋고요. 그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면 섭섭하겠지. 그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남과 이별이란 인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래야 할 것 같소, 제인. 이 말은 큰 충격이었지만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그 명령을 오늘 밤에 내려야 할 것 같소. 그렇다면 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제인, 이곳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도 슬프오? 전 손필드를 사랑해요. 손필드를 떠나는 게 슬퍼요. 그리고 당신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왜 나와 헤어져야 한다는 거요? 당신은 곧 결혼을 하고 신부를 맞이하실 테니까요. 로체스터 씨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제인,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나는 그가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제인, 나의 신부는 바로 여기 있어. 당신에게 진심으로 청혼하겠어.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소? 믿을 수 없어요. 잉그램 양은요? 그분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나요? 그러자 그는 흥분한 듯이 말했다. 내 말을 믿게 해주겠소. 나는 잉그램 양을 사랑한 적이 없소. 그 여자도 내가 아니라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소. 내 재산이 실제로는 지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더니 잉그램 부인과 블랑슈 잉그램은 쌀쌀맞게 변했다오.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결혼하지도 않을 것이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로운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오. 당신에게 나를 남편으로 맞아달라고 진심으로 간청하고 있소. 정말 내게 하는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친구라고는 당신밖에 없고 월급 외에는 재산 한 푼 없는 제게 말인가요? 나는 그의 진지함에 놀라서 외쳤다. 제인, 내 청혼을 받아줘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바로 그때 이상하게도 날씨가 급속히 변하면서 달빛이 사라지고 주위가 온통 캄캄해졌다. 내가 앞에 있는 로체스터 씨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구름 사이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하더니 천둥 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이어서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우리는 황급히 산책길을 달려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방에 가서 어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잘 자요, 내 사랑. 그는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내가 그의 품에서 나와 얼굴을 돌리니 페어팩스 부인이 놀라움에 창백해진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닌가 싶었다. 로체스터 씨를 다시 만나 사랑의 맹세를 확인할 때까지는 그 일이 현실이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의 아침 인사는 의례적인 악수가 아니라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이었다. 한 달 후에 결혼하는 거요. 그 이상은 단 하루도 연기할 수 없소. 그가 말했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뻐서 현기증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날짜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결혼 준비도 날짜에 맞추어 착착 진행되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축하의 인사를 해주었지만 왠지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서로 신분이 맞지 않는 결혼이라서 페어팩스 부인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쓰지 않았다. 로체스터 씨는 나를 데리고 밀코트 시내로 나가서 여러 가지 값비싼 예물들을 사주고 싶어 했다. 나는 번번이 그런 그를 말리느라고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남은 단 한 분의 혈육인 존 에어 숙부님께 로체스터 씨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어느덧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갖춰졌다. 내 방에는 신혼여행을 기다리는 가방들이 자물쇠를 달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이었다. 나는 불안에 떨며 로체스터 씨가 외출해서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마침 로체스터 씨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외출을 한 상태였는데 나는 한시 바삐 그를 만나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점차 사나워졌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마중하려고 집 밖으로 나갔다. 얼마 후 로체스터 씨가 밖에서 기다리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중대한 이야기요?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어젯밤에 내 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한밤중에 나는 악몽을 꾸다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방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이 보였어요. 나는 처음에는 소피가 촛불을 들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 낯선 그림자는 촛불을 옷장 위에 세워놓고 내 웨딩드레스와 베일이 들어있는 옷장 문을 열었어요. 나는 윗몸을 일으킨 채 좀 더 큰 소리로 소피를 불렀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잠자코 웨딩드레스 베일을 집어들어 자기 머리에 얹고는 거울에 비춰보았어요. 그때 난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을 보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그 여자는 소피도 페어팩스 부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레이스 풀도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소? 키가 크고 하얀 옷에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거무튀튀하게 부풀어 있었고 축혀 세운 눈썹은 마치 흡혈귀 같았어요. 그래, 그 여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그 여자는 갑자기 베일을 찢어서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발로 짓밟았어요. 그리고는 촛불을 들고 내게로 와서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어요. 순간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는 어땠소?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내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집안 사람들에겐 아무 말 않고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꿈이야, 제인. 너무 피곤해서 악몽에 시달린 거야. 루체스터 씨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찢어진 베일이 그걸 증명해 주는걸요. 루체스터 씨는 섬뜩한 듯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그레이스 풀일 거야. 당신이 무서운 얼굴로 본 건 악몽 때문이었겠지. 어쨌든 베일만 찢어지고 당신이 무사하다니 너무나 다행이야.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그레이스 풀을 이 집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은 설명할 수 없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주리다. 로체스터 씨의 얼굴은 더욱더 어두워졌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질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오늘 밤엔 아들 방에서 함께 자도록 해요. 당신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소. 그리고 오늘 밤에는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기쁜 꿈만을 꾸도록 해요. 우리는 밤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하지만 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